이게 어느 정도 리얼리스틱이냐 스타일라이즈드냐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는데, 제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데미지를 받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프레임에서. 광역 공격으로 기획을 해가지고 그 주변으로 퍼지는 에너지인데, 그러니까 이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거잖아요. 심부에서 데미지를 크게 입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세 개 굉장히 밝은 부분 보이시나요? 네. 내가 광역 데미지를 주고 싶으면 크게 데미지를 입었을 때 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이 아웃라인 부분이거든요. 네. 왜냐면 여기에 의해서 데미지를 입는 거니까, 이게 닿으면 데미지를 입는 거니까. 그럼 사실 제일 밝아야 되는 부분은, 플레이어들이 바로바로 캐치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바깥 부분이잖아요. 데미지의 원천이 되는 부분은 이제 제일 가운데 부분이니까. 그럼 제일 가운데 부분이 제일 밝아야 되고, 그 다음으로 밝아야 되는 게 이 바깥 아웃라인 부분인데, 밝기의 우선순위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피격되는 대상이 훨씬 더 밝아서 이제 게임 플레이적으로 봤을 때 어디부터가 데미지의 선인지가 뚜렷하게 구분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보통 저희가 이런 이제 작은 파티클들 있잖아요. 네. 얘네들을 이제 보통 세컨더리 레이어에 두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프라이머리 레이어로 보통 두는 게 이제 가운데서 임팩트가 된다든지 이런 아웃라인 같은 부분인데, 세컨더리 레이어가 프라이머리 레이어를 잡아먹게 되면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이 스킬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어느 정도 다 유추할 수 있어야 돼요. 플레이어가 설명 없이. 근데 그런 부분이 좀 헷갈리지 않나. 원래 이제 파란색 색상을 쓰셨다가 여기서부터는 이제 빨간색 색상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데미지를 지면에서 주고 밑에 있는 용암이나 이런 거를 뭐 자극을 해서 터지는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거든요. 네. 얘가 터지고 얘가 터지고 얘가 터지고 그 다음 얘가 터질 때 네 번째 게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이 이제 브라이트니스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디스트랙션이 너무 많이 돼요. 그래서 데미지를 이미 입은 거면 더 빨리 디스페이션 되는 거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밝기가 오래 간다는 말씀이시죠? 폭발의 길이가. 그렇죠. 왜냐면 이게 밝고 형태가 큰 만큼 눈에 더 되게 피로를 주고 다른 VFX 요소를 더 안 보이게 해요. 그러니까 얘 역할이 이미 끝났으면 그거를 빨리 죽여주는 것도, 죽이고 내가 더 새로 보이고 싶은 거를 더 빨리 보여주는 것도 이제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기서는 대략 그 프레임의 한 반절 정도로 줄이면 딱 적당해질까요? 네, 반절보다 더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깜빡하고 보일 정도로요? 네네. 왜냐면 이게 약간 되게 분출되는 느낌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줄여도 된다고 한 뜻은,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 청크가 나오잖아요. 그 데미지를 주는 이 용암 같은 느낌의 이게 나오는데, 끝부분이 제일 밝아야, 그리고 이제 밑부분이 더 어두워져야 점점 방향성을 더 알기가 쉬워요. 얘가 밑에서 위로 빵 분출되는 이 느낌을 더 쉽게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밝은 부분이 엄청 줄어들잖아요, 이 레이어에 있어서. 그러면은 더 짧게 보이게 되니까, 그럼 더 빨리 죽여도 딱히 상관이 없거든요. 밝은 부분만 빵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만 빠르게 보여주고 나머지 디테일은 확 죽여주는 게 좋습니다. 모든 디테일을 다 가지고 가려고 하면 내가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안 보여요. 지금 이것도 데미지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바바바바방 하고 가는 거잖아요. 네. 일단 화면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스킬이잖아요. 네. 전체 이 영역에 있어서 데미지를 주는 건가요? 첫 번째 데미지가? 아니죠. 저 한 지점 포인트 부분에만 딱 그쵸. 주는. 근데 제가 이걸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이 원 안에 있는 부분이 다 데미지를 확 입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똑같이 빠바바바바방 해서 똑같이 다 데미지가 똑같거나, 아니면은 뭐 첫 번째 터지는 거에 비해서 마지막으로 터지는 게 더 많은 데미지를 준다거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 이제 밝기나 쉐입의 크기나 타이밍을 다 조절해야 되는 거라,
이게 한 번에 이제 확 오는 그런 이제 카메라 무빙부터 시작해서 그런 느낌 때문에 근데 이게 화려해 보일 수는 있는데 내가 실제로 면접관이고 내가 이 사람을 게임 플레이 VFX 아티스트로 뽑아서 하이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거든요. 네. 되게 다 화려하게 보이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딱 화려해 보이는 것만 화려하게 만들고 다른 건 다 심심하게 죽여놓는 게 더 멋있게 잘 하는 거예요. 네. 파란색이 터지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땅에 막 금 가는 데미지와 함께 이런 게 지금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떨어지고 나서 빨간색 이제 크랙들이 막 나오잖아요. 네. 이 제일 큰 덩어리 떨어져서 빵 터진 그 에너지는 과연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데미지를 받으면 그 가장 중심부가 가장 밝고 나머지는 좀 어두워야 돼요. 네. 근데 확실히 멋은 있네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주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네. 그 게임 플레이적 요소를 강조를 하시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네. 거기서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연출적인 요소에 좀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게임 플레이적인 요소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잘 감이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스킬이 뭐 이제 자주 쓰는 스킬일 수도 있고, 네. 어쩌다가 쿨타임이 되게 길어서 하지만 엄청난 데미지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스킬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비주얼 하이어라키라 그러는데 얼마나 내가 크게 보이고 이게 정확하게 어디까지의 광역 데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는 따로 기획자가 붙어서 하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기획자가 되는 거잖아요. 네. 이 스킬이 어떤 역할을 할지 본인이 정하는 건데 그거를 정해 놓고 VFX를 만들어야지 VFX를 만들어 놓고 그걸 나중에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연출을 집중적으로 만드셨다고 하셨으니까 어디가 데미지를 입고 어디가 데미지를 입지 않는 건지 알기가 쉽지 않아요. 보통 게임을 만들 때 어떻게 하냐면 어떤 공격 데미지나 스킬을 쓸 때 이거는 이제 게임마다 다르죠. 근데 뭐 대전 게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VFX로 먼저 경고를 줘서 플레이어들이 피할 수 있게 만들어 주거든요. 네. 혹시 어떤 프로젝트를 염두에 두고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실사 쪽으로 해서 네. 콘솔 게임의 어떤 그 소울류 같은 그런 게임의 프로젝트를 이게 희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울류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다르잖아요. 만약 소울류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거는 이제 3인칭 게임이잖아요. 카메라. 네. 그럼 포트폴리오도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카메라의 세팅이 바뀔 때마다 VFX를 다루는 게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인게임 플레이 장면처럼 연출을 해서 이게 좀 강하고 빠르게 좀 짧게 줄여서 응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나을까요? 그게 목표시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러면 똑같이 이렇게 탑뷰로 만들어서 제출한 포트폴리오랑 네. 아니면 그렇게 3인칭으로 해서 네, 우리가 이미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스타일이 거의 비슷한 카메라 뷰가 거의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본다면 당연히 자기네 프로젝트랑 비슷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미. 네. 잘 생각해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특화시키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주로 포트폴리오 제출해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 지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그게 대체적으로 한 5초, 6초 정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거기서 가장 일단 그 좀 추상적이겠지만 그래도 그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그런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인지 좀 그 색감 아니면 뭐 연출 아니면 그냥 진짜 게임 플레이 인게임 장면을 그대로 그냥 뭐 포트폴리오로 제출한 것처럼
진짜 게임 장면인 것 같다. 아니면 이런 거를 위주로 이렇게 높이 사시는지, 예, 어떤 포인트인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거는 아트 스타일하고 이미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하고 큰 트랜지션 없이 바로 적응할 수 있는지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봤을 때 이건 이미 인게임에다가 바로 적용해도 될 것 같은데 하면은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포트폴리오가 길어봐야 다 안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가장 보여주고 싶은 거를 앞에다 배치를 하고 보통 이제 저도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되게 다양한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나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안다 약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것보다는 내가 당장 이 프로젝트에서 이만큼 할 수 있다를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솔직히 이펙트 2개 정도만 보여줘도 상관없거든요. 정말 인게임상 얘가 다른 온보딩 과정 없이 그냥 집어 투입해도 되겠다 이러면 정말 그게 되게 큰 강점이 됩니다. VFX도 뭐 시네마틱 VFX가 있고 코스메틱이 있고 뭐 게임 플레이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게임 플레이를 원하시는 거면 연출도 굉장히 좋은데 그게 그 프로젝트에 맞는 연출이어야 돼요. 네. 본인이 지원하고 싶은 프로젝트는 이제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제일 네. 많이 플레이도 해보셨을 거고 딱 봤을 때 이건 그 프로젝트에다가 연상되게끔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게 되게 유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많이 저도 같이 들었는데 고생해주신 동우님한테 감사 말씀 전달하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으면 다음에 또 하시죠. 좋습니다. 불러주십시오.